이번 시간에는 저항의 연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 저항의 연결 방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저항의 직렬 연결이고 회로도를 보며 설명하기로 하자. 회로도를 보면 저항 R1과 R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1이라 하고 저항 R2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2라 하자. 그리고 각각 걸리는 전압은 V1, V2로 잡았을 때 이때 전류의 세기를 먼저 얘기한다면 회로도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고 그러하다 보니 전체 전류 I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반해서 전체 전압 V는 R1과 R2에 나누어져서 걸리게 된다. 그래서 V는 V1과 V2를 합한 것과 같고 이때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나누어질 때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항 비에 따라서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많이 걸리게 된다. 그리고 직렬 연결해서 전체 저항 R은 R1과 R2를 더해주면 된다. 문제로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2옴과 4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전체 전압 12V를 걸었을 때 각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면 전체 전압이 12V고 전체 저항은 2옴과 4옴을 더해서 6옴이 나온다. 그러면 옴의 법칙을 통해서 I는 R분의 V이므로 2A가 나오게 되고 전류의 세기는 어디에서나 같다고 했으니까 R1에도 2A의 전류가 흐르고 R2에도 2A의 전류가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압을 알아보면 전압 V는 IR로서 I에다가 저항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R1에 걸리는 전압은 4V이고 R2에 걸리는 전압은 8V임을 알 수 있고 둘을 합했을 때 12V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전체 전압 V는 R1과 R2에 나누어져 들어갈 때 저항비가 1대2이므로 전압 역시 1대2로 나누어져서 들어감을 알 수 있다. 순서를 바꿔서 한 번 더 계산을 해본다면 전체 전압이 12V이고 저항 2옴과 4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먼저 전압부터 계산을 해보면 저항이 1대2이므로 전압도 1대2로 나누어져 들어가서 4V, 8V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4V, 8V가 걸리게 되면 R1에는 2A의 전류가 흐르고 R2에도 2A의 전류가 흐르게 되어서 전류의 세기가 같은 걸 확인해 볼 수 있다. 직렬 연결의 경우 저항이 큰 쪽에 걸리는 전압이 크고 대신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한 번 더 확인한다면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 전류의 세기 I는 어디에서나 같았다. 거기에 반해 전체 전압은 각각 나누어져서 들어가서 V1과 V2를 합했을 때 전체 전압이 되었고 전체 저항 R 역시 R1과 R2를 더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저항을 직렬 연결했을 때는 저항이 클수록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여 전류의 세기는 어느 지점에서나 같았다. 일정했다. 그리고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전체 저항은 연결할수록 증가하게 된다. 이어서 저항의 병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역시 회로도를 보고 먼저 설명하도록 하자. 저항 R1과 R2가 두 줄로 병렬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 전압은 역시 V이고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1, V2로 잡고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1, I2라고 했을 때에 전류가 흐르다가 길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러면 전류가 나누어져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I는 I1과 I2를 합쳐서 얘기해야 되고 대신에 V는 전체 전압 V는 각 저항에 동일하게 걸리게 된다. 그래서 병렬 연결해서 전체 전압 V는 V1과도 같고 V2와도 같게 된다. 병렬 연결에서는 전체 전압이 각 저항에 동일하게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병렬 연결에서 저항을 계산한 식은 다음과 같다. 식을 참고해주고 우리는
숫자를 넣어서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전체 전압은 12V이고 저항 2옴과 4옴을 병렬 연결했을 경우 각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알아본다면 병렬 연결의 경우는 12V가 각 저항에 동일하게 12V가 모두 걸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R1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옴의 법칙을 사용해서 6A의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R2에는 3A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체 전류는 합쳐져서 9A가 된다. 전체 저항을 한 번만 식으로 확인해 본다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3이 되고 저항 R은 뒤집어서 3분의 4임을 알아야 한다. 이 값은 옴의 법칙을 사용해서 R은 I분의 V로서 전체 전류 9분의 전체 전압 12를 넣어도 역시 3분의 4옴이 나와서 값이 같게 나옴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이때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전체 전압이 각 저항에 동일하게 걸리기 때문에 저항이 작을수록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할수록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 저항이 줄어들게 되고 전체 전류는 증가하게 된다. 금방 살펴본 저항의 병렬 연결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자.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같았었다. 전체 전압 V가 각 저항에 동일하게 걸려서 V는 V1과 같고 V2와도 같았다. 거기에 반해서 전체 전류 I는 각 저항에 나누어져서 들어가게 되므로 전체 전류는 I1과 I2를 합한 것과 같았으며 전체 저항 R 계산이 조금 복잡했었는데 병렬 연결에서 전체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을 한 게 R이 되는 것이 아니라 R분의 1이 된다고 얘기했었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항의 병렬 연결은 금방 얘기했듯이 각 저항에 전압이 일정하게 걸린다고 했다. 그래서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감소하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할수록 저항의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전체 저항이 감소하게 된다. 전체 저항이 감소하게 되면 전체 전류가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문제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 저항이 2옴, 4옴, 6옴인 A, B, C 3개의 저항을 준비하고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저항비와 전류비와 전압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먼저 저항비는 1대 2대 3으로 주어진 관계로 바로 적어두고 전류비를 알아본다면 직렬 연결의 경우는 전류의 세기는 어느 지점에서나 같기 때문에 B가 1대 1대 1이 되고 전압비는 저항비에 비례한다고 했으므로 1대 2대 3이 됨을 알아야 하고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각 저항의 전체 전압이 동일하게 걸리게 되므로 전압비가 1대 1대 1이 되고 대신에 전류비는 전압이 같을 때 저항이 크면 전류는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전류비가 저항비와 반비례하게 되는데 이때 3대 2대 1이라고 적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로 적은 다음에 정수비로 바꿔서 6대 3대 2라고 적어야 한다. 이왕 문제를 한 김에 전체 전압을 넣고 전류의 세기를 계산해 보도록 하자. 전체 전압을 24V로 두고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걸리는 전압을 계산해 보게 된다면 직렬 연결에서는 전체 저항을 먼저 계산해 본다면 모두 합하여 12옴이 나옴을 알 수 있다. 전체 저항이 12옴이면 옴의 법칙을 써서 전류의 세기가 2A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와 R을 곱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4V가 걸리고 8V가 걸리며 12V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합하였을 경우에 24V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 반해서 병렬 연결의 경우는 전체 전압이 각 저항에 동일하게 걸리므로 24V, 24V, 24V가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2A가 되고
B에 흐르는 전류는 6A가 되며 C에 흐르는 전류의 경우는 4A가 된다. 그래서 전체 전류는 각 전류를 합한 22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동일하게 걸리다 보니 저항이 작은 쪽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크다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가정에서 전기기구의 연결 방법은 어떠하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가정에서의 전기기구들은 모두 병렬 연결되어 있다. 그 이유는 병렬 연결이 되어 있어야 각 전기기구에 일정한 전압이 걸리게 되고 여러 전기기구를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전기기구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한 전기 제품을 끄게 되면 모든 전기 제품이 꺼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TV를 보기 위해서는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모든 전자제품을 켜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게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전기기구 연결은 병렬로 돼 있고 병렬로 연결한 이유를 한 번 더 확인해 주기 바란다. 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콘센트에 여러 전기기구를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이유는 연결한 전기기구가 많아질수록 병렬 연결이므로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고 전체 저항이 감소하게 되고 그럼 전체 전류는 증가하게 된다. 전체 전류가 너무 많이 증가하게 되면 과도한 열이 발생하게 되고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콘센트에 여러 개 꼽아서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직렬 연결을 사용하는 애가 있고 병렬 연결을 사용하는 애도 있다. 직렬 연결을 사용하는 대표가 퓨즈인데 퓨즈는 가정의 모든 전기 제품의 회로에 대해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체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전기기구에 과도하게 센 전류가 흐르게 되면 퓨즈가 먼저 끊어져서 회로에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해주고 있다. 그러나 요즘은 퓨즈가 끊어지면 다시 교체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차단기를 사용하고 있다. 차단기가 내려가서 집에 전기가 꺼졌을 때는 무턱대고 다시 차단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선가 센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한 번 더 점검한 다음 차단기를 올려야 한다. 그리고 화재 감지 장치와 장식용 전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 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꼬마 전구와 같은 경우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꼬마 전구가 나가게 되면 모든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 거기에 반해서 병렬 연결의 예는 멀티탭이라든지 건물, 가정의 전기 배선들은 모두 병렬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도로의 가로등 역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만약 가로등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한 개의 가로등이 고장나면 모든 가로등에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가로등은 병렬 연결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자.